러너스니 증상은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받고 더 아파서 더 못 걷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러너스니가 있을 때 뛰어도 되냐, 오버스트라이드를 줄여서 뛰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러너스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러너스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이제 달리기 부상의 하나로 이제 무릎 전면에 애매모호한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하고, 여성 러너라든지 이제 하체 근력이 약한, 아직 이제 달리기 익숙하지 않고 이제 하체 정렬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분한테 좀 호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너스니는 대부분 이제 70에서 80%에서는 한두 달 내에 증상이 다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 20%에서는 이제 증상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러너스니 자체가 진단의 하나의 병명이 아니고 증상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러너스니라는 진단명 내에는 사실 여러 개의 병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무릎 앞에 이 연골 연화증, 무릎이 살짝 물러지는 거, 이 주변에 있는 근육통, 그리고 지대, 옆에 있는 지대 염증, 관절막이나 활액막 염증, 그리고 슬개건염, 장경인대염, 그리고 이 슬개골 자체 연골 결손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경인대나 슬개건염 같은 경우는 이 기전하고 치료 방법이라든지 메커니즘이 달라서 이미 독립을 했죠. 나머지 이제 이 러너스니에 이제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슬개골의 연골 결손이라든지 관절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러너스니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얘네들은 물론 달리기를 막 심하게 한다거나 막 내리막을 막 질주해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는 간혹 생길 수도 있지만, 달리기만으로 이쪽에 관절염이 생기거나 연골이 결손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골 결손이라든지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무릎에 이제 골절을 입었거나 심한 외상을 입어서 이쪽에 연골이 손상을 당한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만으로만 이 연골의 결손이라든지 관절염이 오긴 어렵다는 거죠. 이 자연 경과를 설명할 때 달리기만으로 이제 러너스니 증상은 대부분은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아픈 경우는 예전에 히스토리를 잘 봐서 옛날에 쪼그려 앉아서 이제 일을 장시간을 했다는 이런 직업적인 일들, 그리고 다친 외상력들을 잘 물어보고 증상이 지속되면 정말로 뭐 다른 이유로 이런 연골의 결손이라든지 관절염이 생겼는지 한번 확인차 MRI는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러너스니의 진단은 대부분 이제 병력을 잘 들으면 이제 뭐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막 달리기 양이 증가할 때 오는 이런 임상 양상만 봐도 이제 무릎 앞쪽이 아프고 이러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사진으로 뭐 기존에 관절염이 있거나 뭐 다른 이제 정렬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는 것이 좋고요. 초음파로는 혹시나 뭐 물 차거나 이제 우리 반응성으로 삼출액이 찰 수도 있으니까 물이 찼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의 이런 근질이라든지 두께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MRI는 연골의 결손이라든지 관절염이 있는 경우, 뭐 외상력이라든지 정말 안 낫는 경우는 간혹 찍어보는데, 대체적으로는 임상 양상하고 방사선 그리고 초음파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이제 보존적인 치료, 이제 급성기 때는 이제 열감이 있고 부종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안정을 취하고 아이싱, 그리고 물리치료, 소염제 복용,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병원에서 이제 충격파, 무릎 앞쪽에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하고 오는데요. 제가 이제 충격파를 치료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근육이 많은 부분들은 좀 도움이 돼요. 건이라든지. 근데 뼈가 많은 쪽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특히 러너스니는 이 무릎 앞쪽의 주변의 통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골이 일시적으로 물러지고 조직들이 부어서 이렇게 아픈 건데, 충격파를 뭐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받고 더 아파서 더 못 걷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충격파를 한다 그러면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이 이 주변의 조직에다가만 이렇게 약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잘 권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만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물리치료, 이제 약물치료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3주 정도면 좋아지는데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주사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든지 DNA 주사, PRP 주사로 연골 연화증이라는 거는 연골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소프닝 현상이거든요. 이게 막 파이거나 결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화학적인 성분으로 도와주면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사를 이쪽에다 도포를 해주면 스스로 힐링하는 데, 재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일반적인 치료가 2, 3주 넘어가면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러너스니는 이 연골 연화증만 말고 이 근육하고 지대, 이런 관절막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프로로세라피, 인대 강화 주사들도 이 주사 치료를 해주면 이 주변 조직들의 통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러너스니가 있을 때 뛰어도 되냐? 저는 항상 이제 골절 환자 외에는 운동은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운동도 이제 체중 부하 운동이 있고 체중 부하하지 않는 운동이 있는데, 러너스니 같은 경우는 이제 굴신작용,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고 이렇게 하중이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에서도 뭐 2, 3kg 정도 안 아픈 범위로 가볍게 걷기 하시다가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이제 보강 운동이나 크로스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권하죠. 심폐지구력이라든지 근력이 소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는 쭈그려 앉기 때문에 무릎의 압력이 높아져서 급성기 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헬스클럽 같은 데서 앉아서 다리를 올리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컬 운동, 집에서 하려면 밴드 같은 거를 의자에 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종아리 근육하고 둔근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크로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실내 자전거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가볍게 뭐 축구 선수들 축구한 다음에 보면은 리커버리 하면서 자전거 타는 것들 좀 가끔 보죠. 그것처럼 가볍게 오히려 안 움직이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관절 윤활액이 무릎에 도포되면서 증상을 좋게 하고 힐링을 촉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도 도움이 됩니다. 뭐 저병이라든지 평영 같은 거는 무리가 되지만 원비트나 투비트 발차기를 좀 줄여가면서 대체 운동으로 하체 근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너스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기를 재개할 때 러너스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컨스탄터 글라이더라고, 특히 이제 근력이 없어서 이제 걷듯이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외로 생각보다 오버스트라이드가 잘 생기고 지면 접촉 시간이 길어서 부상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속도를 이지 러닝 페이스, 속도를 좀 줄인 상태에서 케이던스를 굉장히 높여갖고 170이나 180으로 올려서 지면 접촉 시간을 짧게 하고 오버스트라이드를 줄여서 뛰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뛸 때는 이제 아플 때는 테이핑이나 보조기가 도움이 돼요. 근데 아프고 나서는 테이핑이나 보조기는 과감하게 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 아플 때도 자꾸 보호를 해주면 습관이 되고 근육이 더 위축이 돼요. 나중에 증상이 없을 때는 웬만하면은 그냥 신발하고 양말, 옷만 입고 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절별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계절이라든지 특별히 더 주의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 이럴 때는 추위에 노출되는 데가 부상이 오기가 쉬워요. 뛸 때 바람이 잘 들어오는 무릎 앞쪽, 신발 뒤쪽에 보면 아킬레스 쪽, 그리고 신발이 구멍이 송송 들어오기 때문에 발등 쪽, 이제 밖에 갑자기 나오면 추위에 경직이 되고 뭔가 혈류가 잘 안 통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잘 들죠. 무릎 앞쪽에 뭐 슬개건이라든지 아킬레스 건 쪽, 그리고 발등 쪽에 자그마한 인대들의 염좌 증상. 그래서 예방법으로는 이제 나가기 전에 충분하게 웜업을 해서 몸에 열을 내서 혈류가 말초에 잘 지나가도록, 그런 시간이 없으면 핫팩 같은 걸로 그런 부위들을 미리 좀 예열을 해서 피가 잘 가게 해주면, 만약에 너무 그쪽이 시리고 이제 찬 공기가 잘 들어온다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도 그 한냉 손상을 예방하는, 겨울철 달리기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슬로우 조깅에 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러너스니가 쉽게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슬로우 조깅이 이제 누구나 봤을 때 슬로우 조깅 느리게 뛰니까 안 아플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슬로우 조깅에 대한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갑자기 어떤 운동을 하면 다 아플 수도 있거든요. 슬로우 조깅을 해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근데 그분들이 왜 아픈 걸 가만히 봤더니 너무 느리게 뛰면서 지면 접촉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발로 딛고 오래 버티고 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게 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면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부상 우려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슬로우 조깅은 너무 발 앞쪽으로만 떨어지게 유도를 해요. 제가 늘상 주장하지만 우리가 걷던 대로 뛰어야지 안 아픈데 갑자기 뭐가 부하가 싹 바뀌면 발을 싹 들게 되면 미드풋이나 포풋으로 안 하시던 분이 아킬레스 건염하고 족저근막염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오는 부상들이 의외로 좀 요즘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 접촉 시간이 긴 거, 그리고 갑자기 착지를 바꾼 거. 그리고 대부분 또 슬로우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시작을 해요. 이제 슬로우 조깅이 안전하다고 과신하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 스케줄을 어떤 운동이든지 늘려나가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러너스니는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즐거운 러닝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